오늘은 그 습진의 다양한 형태 중 한 가지 또 접촉성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습진이란 수분한 피부질환이 아니라 피부의 염증으로 이렇게 붉어지고 가렵고 건조하고 붓거나 열이 나고 또 뭐 피부가 갈라질 수도 있고 수포가 생길 수도 있고 진물이 날 수도 있는 총체적인 상황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습진의 다양한 형태 중 한 가지 또 접촉성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접촉성 피부염은 특정 물질과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염이다 라고 정의하죠.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일정 농도 이상의 자극에 발생하는 원발성 접촉 피부염과 특정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일어나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원발성 접촉 피부염이란 자극이 과해서 피부염이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부습진, 기저귀 피부염 같은 경우인데 물이나 세제를 너무 자주 접촉해서 많이 접촉해서 습진이 생긴 거나 아니면 아가들이 연약한 피부에 기저귀에 습기나 마찰로 인한 생긴 피부염이 이런 거에 해당하죠. 그리고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이란 특정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온나무 알레르기, 염색약에 의한 접촉 피부염, 니켈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특정 물질에 대한 반응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죠. 접촉성 피부염의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치료 원칙은 유발 물질을 제거해라, 원인 물질을 제거하라 라는 것이죠. 주부습진이라면 예를 들어 물을 덜 만져야겠죠. 그 다음에 니켈 알레르기 같은 특정 물질로 인한 것이라면 그 물질을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접촉성 피부염이 이처럼 진단과 치료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 원인 물질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처음에는 그 물질이 원인이어서 시작을 했는데 원인을 제거해도 피부염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인 물질 없어도 특별하지 않거나 강하지 않은 자극에도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잡하죠. 또 마지막으로는 접촉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 사용했던 연고나 내복약이 오히려 만성적인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염색약에 의해서 접촉 피부염이 발생을 했는데요. 염색을 안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접촉 피부염이 생긴다. 이런 경험을 접촉성 피부염 환자들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얼굴에 피부염이 생겨서 피부과에 갔더니 화장품이 바뀌어서 접촉성 피부염이 생겼다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화장품을 사용했던 원래의 제품으로 원상복귀했는데도 피부염이 지속된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 이제 물론 처음 시작은 특정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생을 했지만 이제 피부 면역 체계가 이상해지면서 특정 물질이 없는데도 계속 피부염이 반복되는 거죠. 또 다른 이제 접촉성 피부염 패턴은 피부 장벽 자체가 예민해지고 약해지면서 별 자극도 아닌데도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 스타킹, 고무줄, 피부 팬티 라인 이런 일상적인 자극에도 어느 날 갑자기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자극에도 간지럽고 염증이 생겨서 일상생활이 힘든데 이런 경우는 피부 장벽이 예민하고 약해져서 생기는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접촉성 피부염이 또 지속 반복되는 또 한 가지 형태의 연고제 무분별한 사용으로 악화되는 경우 있죠. 발병 초기에 염증 진정시키려고 스테로이드 사용을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만성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고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어서 원인 불명의 피부염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얼굴 접촉성 피부염 환자들은요,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정말로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습진의 또 한 가지 형태의 접촉성 피부염에 대해 알아봤는데 용어는 간단합니다. 접촉으로 인한 피부염증이고 접촉을 피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적인 접촉성 피부염은요, 유발물질이 원인인 경우보다는 피부 장벽이 약하고 예민해지고 피부 면역 체계가 이상해지고 이러면서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체질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 교정을 통해 재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